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이고 저는 지난 영상을 지난주 월요일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동안 촬영을 하지 않고 있었어가지고 더더욱 오랜만으로 느껴집니다. 3월에 드리는 첫 인사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엑소엑소 프로버를 거의 다 뜨고 다 뜬 것도 보여드렸나? 아마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다 뜨고 세탁하고 말려가지고 이미 한번 입고 나갔다 왔어요. 언니랑 걔랑 같이 셋이서 인생 네컷을 찍고 왔고요. 그때 좀 갑자기 나가게 됐거든요. 토요일에 나간 건데 제가 그날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언니도 저도 너무 급조해서 나가는 거라서 제가 이제 엑소엑소 프로버를 다 떴으니까 한번 입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뭐가 문제냐, 입으면 되지 이랬는데 제가 생각해놓은 코디가 다 치마거든요. 근데 제가 롱치마를 자라에서 샀는데 제가 평소에 걸을 때 보폭이 좀 큰 편이에요. 제 키에 비해서 엄청 넓게 딛고 다니는 편인데 아무튼 보폭이 큰 편인데 자라 스커트는 아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 성큼성큼 걸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폭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걔랑 같이 산책을 하면 제가 걔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집은 방침이 걔가 산책을 할 때에는 걔의 보폭에 되도록이면은 맞춰주는 거를 좀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산책을 막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하루에 30분 한 번 이 정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편이고, 그러고 이제 위험한 상황, 차가 온다던가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던가 뭐 이런 상황일 때에만 통제를 좀 하고 나머지 그러고 아픈 것 같을 때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일 때만 좀 통제를 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다 맞춰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는 길에 그 롱치마를 입으면 자꾸 걔랑 언니랑 멈춰서 저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코디는 좀 꾸민 느낌이라서 그렇게 사진 찍을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꾸밀 일이 안 생겨가지고 약속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꾸미고 하려면은 노는 약속을 따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생각만 해도 귀찮아가지고 착샷은 아직 제대로 찍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빨간색 엑소엑소 프로버를 입으니까 언니가 뭐 입지 이러는데 옷장에 빨간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입었으니까 빨간색 입으면 자매 같고 좋을 것 같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청바지에 엑소엑소 프로버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도 바지는 이미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그런가? 이러는데 제가 청바지까지 완전 자매 같네 이러고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고 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부스 안에서 찍는 것보다 그냥 거울에서 찍거나 그냥 서로 찍어주는 게 더 예쁘게 나와가지고 인생 네컷 찍으러 좀
버스까지 타고 걔 데리고 간 건데 이게 뭐냐 이랬는데 언니가 알고 보니까 빨간색이 좀 사진 찍을 때 잘 안 받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느꼈지만 언니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에는 다른 착장으로 해서 찍자 하고 대충 카페 갔다가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엑소엑소 프로버 착샷은 아직도 없고요. 계획도 살짝 없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새들에다가 경사도 조금 더 넣어볼까 해서 넣었더니 모양 핏이 딱히 더 예뻐지지는 않는데 실은 엄청 잡아먹고 그래서 실이 모자라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까지 다 풀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뜨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분발을 해서 얼른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손으로 테스트를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아마 테스터를 거치지 않고 나올 것 같고요. 부디 무사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나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다 뜨고 나서도 뜨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순위를 약간 못 정하고 있는데 문어발로 미리 얼른 시작해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 프루시오는 집에 있는 전동 와인더랑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웨하스가 좀 잘 풀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헤어리한 질감 치고는 되게 잘 풀리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전동 와인더가 혼자 힘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점점 과열이 돼서 그러는지 점점 힘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풀는 건 제가 풀어주고 감는 거는 와인더가 감아주는 그런 식으로 요즘 콤비네이션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풀었던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푸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마시고 있는 음료는요. 아까 말하다가 마시는 걸 보셨을 텐데 요거는 루이보스입니다. 루이보스를 냉차로 뜨겁게 우린 거를 얼음을 부어서 가져왔고요. 제가 요즘에 다시 시작한 취미가 달리기이잖아요, 여러분. 조깅이 새로운 취미인데 제가 뭔가 주법이 잘못됐는지 달리다가 발목이랑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긴 거리를 뛰지 않거든요.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아픈 데에는 뭔가 달리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법 영상들, 부상 방지하는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주법과 제가 하는 주법이 약간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좀 자세히 본 다음에 어제 새로 배운 주법대로 뛰려고 나가봤거든요. 사실은 토요일에 뛰고 아파서 이틀은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쉬고 월요일 됐는데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상을 봐버려가지고 그냥 뛰러 나갔고 뛸 때 느낌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더 뭐랄까 이미 약간 안 좋은 상태였어서 사실은 달리면 안 됐는데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악화되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특히 이제 발목은 제가 깁스를 찼었던 발목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가끔 아파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조직끼리 부대 끼면서 되게 아픈 그런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무릎은 제가 아픈 게 깁스했던 발목이 약해서 연쇄작용으로 아픈 건지 자세가 잘못된 건지 그게 좀 아리까리했는데 어제 새로운 달리기 방법으로 달리니까 무릎은 안 아프고 발목만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지 않고 쉴 거고요. 내일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달리기가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재밌어요. 저는 좋아해서 달리기를 하고요. 제가 즐겨 하는, 그러니까 빈도가 아니라 제 기분이, 상태가 즐겨서 하는 취미입니다. 근데 달리기가 사실 몸뚱아리랑 신발만 있으면은, 달릴 장소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운동 같잖아요. 실제로 달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배우지 않으면 부상당하기 너무 쉽고, 저는 다 유튜브로 보고 배우고 있는데 한 번쯤은 코치 같은 사람한테 자세를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오래 달리기를 취미로 하고 싶으니까. 저는 한 번에 뛸 때 3km 정도 뜁니다. 3km가 어느 정도면은 뛸 수 있는 거리냐면요. 한 20분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하면은 3km는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헬스하고 나서 유산소 하더라도 보통 한 40분 정도는 하고 가잖아요. 그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 되게 적은 양만 뛰고 있고요. 더 뛰면은 왠지 지금 상태로는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뛰는 거 치고 엄청 생색 내면서 엄청 장비 사고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한 번에 달리는 거리를 5km까지 늘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달 안에 10km까지도 이렇게 착실히 하면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집착하다가 또 다치면은 슬프니까 한 5km까지만 중간에 걷거나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랑 제가 하는 조깅이랑, 저 달리기 얘기 너무 많이 하나요?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 여기 뜨개수다에인데 달리기 얘기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전에 봐주시던 구독자분의 인상 깊은 댓글 중 하나가 정 할 말이 없으면 해님 달님 동화책 읽으러 오셔도 되니까 꾸준히만 올려달라고, 영상 많이 좀 올려달라고 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구독자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요즘엔 달리기에 좀 꽂혀 있으니까 달리기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장비는 휴대폰 어플 나이키 런 앱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GPS 기능도 돼서 거리도 나오고 페이스라고 해서 1km를 몇 분에 뛰는지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케이던스라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 1분 안에 발을 구르는 횟수거든요. 케이던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주법을 바꾸기 전에는 케이던스가 한 140 정도 되더라고요. 주법을 바꾸고 카운트 해준 걸 보니까 166이던데 사실 이상적인 케이던스는 1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초에 3번 발을 딛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잔발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을 차서 공중공중 뛰는 느낌이 아니라 발을 그냥 여러 번 디뎌서 빨리 가는 그게 더 이상적이고 체중 부하도 덜 걸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공부를 하는 도중이라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5kg를 늘리는 것보다 케이던스를 올리는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훈련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하는 취미가 새로 생기면 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강 운동을 위해 헬스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거든요. 최근에 골프 보강 운동 이런 걸 보더라고요. 제가 영상이 무슨 얘기를 하나 엿들어 봤는데 팔굽혀펴기가 좋은 보강 운동, 상체 운동이라며 팔굽혀펴기를 하래요. 근데 너무 많은 횟수는 하지 말고 한 세트에 20개씩 3세트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팔굽혀펴기 60개잖아요. 60개 너무 많은데 근데 달리기 영상도 그래요. 뭐 너무 빠르지 않은 페이스로 느리게 가는 게 빨리 달리는 방법, 비법이라면서 그 천천히 뛰는 날에 조깅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페이스가 5분 30초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3km를 뛰는데 20분이 좀 넘을까 말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15분 안에 다 뛰고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엄청 빠른 건데 뭐 너무 빨리 뛰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빨리 뛰어버린 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라톤이 장거리이다 보니까 보통 생각하는 단거리 육상이 되게 빠른 거고 장거리는 별로 안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예전에 달리기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시간 내에 들어오려면은 4분 33초 페이스로 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마라톤 하면서 이렇게 응원한답시고 뭐 달리는 그 주로 안으로 막 난입하고 아니면은 그 음료수 같은 거 주다가 잘못 꼬여가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면은 큰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뛰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그게 여성분들도 비슷한 페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만화는 남자가 주인공들이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달리기에 완전 빠져있는데 운동할 때 효과를 좀 보려고 커피 먹고 그러고 인생 네컷 찍으러 갔다가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카페에 가서 또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커피를 요즘에 갑자기 많이 먹었더니 어제 이제 달리기 하고 근육을 이제 회복을 시키려면 숙면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보는데 몸속에 카페인이 막 팽팽팽 돌아서 잠이 안 오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무카페인 데이로 제 평상시에는 로우 카페인 데이일 때 녹차나 우롱차나 뭐 홍차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기분만 내려고 색깔만 좀 카페인틱한 그러나 카페인은 없는 루이보스 차를 아이스로 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을 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카페인이 몸에 엄청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지금 커피 먹는 것 같아요. 카페인이 몸에서 대사돼서 완전히 그 찌꺼기까지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먹었던 커피부터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대사 활동에.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지만 커피가 그래도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한 큐에 길게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날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어 붙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물도 보실 게 더 다양하고 더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쩔 수 없이 미리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오늘 한 방에 가려고요. 저는 요즘에 술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아빠랑 생맥주 큰 거 하나씩 시키니까 동생은 이제 라지, 미디움, 스몰이 있었는데 동생은 스몰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라지를 시키는 걸 보고 직원분이 라지 드세요? 이러고 아, 술 잘 드시나 봐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그게 거기에 나오는 검사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도 손쉽게 해볼 수 있고 그런 간단한 검사인데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점수가 남자는 20점인데 여자는 10점부터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20점 이상부터, 여자는 10점 이상부터 아예 단주를 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해봤는데 점수가 약간 아슬아슬해요. 8점부터인가가 고위험군인데 제가 9점에서 11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약속이 있을 때는 술 약속이 있을 때는 11점까지 가기도 하고 술 약속이 없을 때는 9점 정도라서 제가 혼술을 하지 않기로 약간 다짐을 했었는데 잘 못 지켰거든요. 3월부터는 이제 진짜로 잘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술자리에서 술 먹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술 먹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예요. 제가 술자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진짜로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술 좀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은 다 아마 고위험군이거나 단주를 권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게 기준들이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거든요. 좀 극단적인 문항들도 아래에 가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 그냥 평소 습관의 사소한 용량으로도 되게 큰 점수를 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가깝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검사 이름은 오디트 검사이고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이렇게 한 10문항 정도 됐었나? 15문항 정도 됐었나? 하는 질문에 0점, 1점, 2점, 3점, 4점 해가지고 5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서 합산한 게 점수가 됩니다. 흥미 있으신 분들은 혹은 술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술을 먹는 빈도보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점수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술을 마실 때 이경규 스타일이라고 요즘은 안 할 것 같은데 이경규 스타일이어가지고 마실 거면 확 가버려야 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버린다는 게 블랙아웃이 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취기가 오르락 말락하는 정도면은 안 마시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얘기가 되게 의아하겠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술을 마실 거면 아예 기분 좋게 마셔야 되고
미적지근하게 마시다 말 거면 차라리 안 마시는 게 낫다 해가지고 마시는 양이 한 번에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혼술을 없애는 방법을 좀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위기였어요. 어제 딱 뛰기 전에 너무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운동한 게 아까워서 술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나가서 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뛰었고, 이런 식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려면은 관절이 오래오래 안 닳고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달리기를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그 러닝 유튜버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매일매일 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숙련이 된 다음에는 가볍게 매일매일 뛰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초보 러너의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부상 당하기 쉽다고 매일 뛰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음주 위기를 넘기기 위해 운동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운동을 좀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리기를 하는 날은 달리기를 하고 헬스를 하는 날에는 헬스를 하고 사실 필라테스는 고강도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달리기도 고강도는 아니죠. 중저강도이기는 한데 뭐랄까 필라테스는 딱히 저의 음주 욕구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요즘 동네 헬스장들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희한하게 좀 큰 회원제 위주로 돌아가는 헬스장이 잘 없더라고요. 거의 개인 PT샵 위주로 있고, 근데 저는 10년 전쯤에 PT를 받았는데 그때 좀 잘 배운 것 같고, 그러고 제가 필라테스 배우는 선생님이 PT도 하세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가끔 PT로 바꿔서 수업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수업을 받기보다는 제가 하는 동작이 맞는지 점검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받는데 그때도 자세 괜찮다,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면은 자세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딱히 PT를 더 끊어서 다닐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목적이 다이어트라던가 몸을 키우거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취미로서 즐기러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PT까지는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정 자세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하면은 사실 프리웨이트 안 하고 머신만 쓰면 되잖아요. 머신 쓰면서는 다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몇 없는 커다란 헬스장들을 가가지고 상담을 좀 다녀보고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 너무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 동네만 비싼 건가? 오늘은 좀 저렴한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거리는 제일 집에서 멀어요. 걸어가는 동안에 웜업이 다 될 것 같은 정도의 거리고 그래도 다른 헬스장들에 비해 3개월 회원권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쌉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싸가지고 가서 방문해보고 상담 받아보고 좀 둘러보고 하려고요. 사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헬스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헬스장 그때 친구 헬스장 따라간 거 말고는 거의 아니네. 쫌쫌다리 갔네.
이제 회원권을 끊어서 가게 된 경우는 별로 없었고, 뭐 숙소에 헬스장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부킹하면서 그것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겸사겸사 가본 적이 몇 번 있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설명 듣고 둘러봐도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 비교해보고 인구 밀도를 좀 비교를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이랑 나이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 탈의실에서 어제 가봤던 헬스장은 탈의실에서 막 회원들끼리 인사하는데 뭔가 동네 목욕탕 온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헬스장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이미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티 같은 게 형성되어 있으면 저는 좀 거기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껴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운동하고 나올 건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건조한 분위기의 헬스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개강을 해가지고 다 대학교로 가고, 동생도 언니도 대학생으로서 대학교를 가고, 엄마랑 아빠는 교수로서 강의를 하러 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촬영하기 좋을 만한 날이 오늘이랑 목요일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작년 학기 때처럼 좀 규칙적인 페이스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불규칙해졌었는데 좀 더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인스타도 잘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시 처음 뜨게 하던 때처럼 뭐랄까? 혼자 뜨게 하는 기분? 혼자 뜨게 하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온전히 저랑 뜨개에만 집중하는 그런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요즘에는 착샷도 별로 욕심이 없고 그냥 이 뜨는 행위를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풀렀던 실 라면으로 뜰 때 실을 한번 쪄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실을 쪄서 쓰는 것까지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푸르는 데에도 엄청 많은 품이 드는데 그냥 뜨고 세탁 매직만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쵸? 3월 돼서 그런지 오늘도 강아지랑 산책 나갔을 때 11도 정도 돼가지고 이 위에 프리스 조끼 집업으로 된 거 그거 하나 걸치고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3월의 꽃말은 사만사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날 며칠 있고 엄청 추운 날 며칠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주도 목요일부터인가 다시 영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패딩이나 그 장갑, 목도리 이런 거 넣어놓지 마시고,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그런 겨울 외투는 식목일에 넣어라 라는 말이 있대요. 식목일 4월 5일이니까
식목일까지는 다들 언제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꺼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되니까요. 식목이라니까 생각나는 건데 올해에는 제가 유기견 센터 봉사도 다녀오고 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올해 식목일에 행사가 있으면 식목일 행사에 가서 나무도 한번 심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작년 식목일에도 뭔가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제가 왜냐면은 집에서 스킨답서스를 키우거든요. 쟤를 키운 지 얼마나 됐지? 키운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잘 안 죽고 생명력이 강한 친구라서 대충 키워도 쑥쑥 자라주는데 그렇게 식집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식목일 행사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작년에 식목일이 지나고 나서 식목일 언제지? 행사 가보고 싶은데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너무 늦게 눈치채가지고 가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행사가 있으면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뭔가를 뜨기 시작했을 때 제일 뜨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지금 막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막상 이제 저는 문어발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문어발을 안 하고 하나를 다 뜨고 마무리한 다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문어발은 아니고 양다리 정도? 양다리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양다리를 했을 때 뭔가 원활하게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는 느낌이고 하나 하고 뚝 끊겼을 때는 그 뒤로 코를 한동안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소매 분리를 하고 나면 다음으로 생각해둔 작업을 한번 계산을 해서 캐스톤을 해봐야겠습니다. 모헤어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눈치 게임 해서 빨리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한 많이 쳐줘서 5월 초중순까지는 니트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얘도 그렇고 얼른 준비를 해와 볼게요. 그리고 3mm 단독으로 뜨는 도안을 또 낼 생각인데 그 3mm라서 사람들이 잘 안 뜨나 싶어가지고 3mm 티 하나는 무료 도안으로 한번 내볼까 봐요. 오랜만에 무료 도안을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무료로 내놓고 나중에 유료로 낼 걸 하고 후회를 하겠지만은 어차피 그 도안은 3mm의 기본 티 느낌이라 유료로 내도 찾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객관화가 아주 잘 돼 있죠? 제가 그냥 내고 싶어서 내는 거라서 정성이 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3번 떴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해가지고 아직도 못 낸 그 티셔츠 낼 거거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니까 3mm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관부입니다. 코수가 안 맞아요.
어디선가 늘림을 빼먹었나? 왜 코수가 홀수지? 이상하다. 근데 늘림은 빠진 데가 없어요. 뭐지? 진짜 뭐지? 슬슬 소매분리할 땐가 하고 코수 세봤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지? 반대쪽도 이런가? 반대쪽은 안 그러네. 무슨 일이지? 조금 당황스러운데 임기응변으로 어디선가 늘림을 빠뜨린 것 같으니까 중간에 아무데나 랜덤으로 한 코를 다시 껴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히게도 마지막 늘림을 하고 나서 소매분리를 해야 될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제가 지금 다시 뜨면서 새롭게 수정된 부분은 옷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살짝 부담스럽길래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었고요. 뭐 거의 그게 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고 줄임도 조금 덜 가파르게 만들고 해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핏으로 만들려고 해봤어요. 오랜만에 길게 쭉 이어서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예전에는 이게 익숙해가지고 내내 계속 새로운 말이 생각나고 계속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할 말이 바로바로 안 떠오르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아, 여러분. 제가 촬영은 못했지만 집에서 이제 강아지랑 같이 있다가 제가 막 가요. 그러면은 착착착착착 하면서 강아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들리고 아직 강아지가 보이기 전에 저희 집이 좀 구조가 독특하게 생겨서 뭔가 이렇게 방이 이렇게 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들어가면 그 문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원형으로 이어진 좀 신기한 구조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숨어요. 숨으면 착착착착착착착 하다가 딱 멈추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콧바람 소리 한 번 낸 다음에 다시 착착착착착 멀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고 다시 반대편에서 착착착착착 소리가 나요. 강아지 멀뚱히 서가지고 있나 없나 보면서 엄청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막 열심히 가는데 그렇게 같은 곳을 3번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한번 찍고 싶은데 기회가 생기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너무 바보 같아. 이렇게 놀리면 기분 나쁘려나? 아, 저 이것도 다 풀러서 다시 뜬 거고 요것도
다 풀러서 다시 뜬 거거든요. 이거는 다 뜨고 세탁은 다시 안 했어요. 원래 한번 세탁해서 입고 다녔던 거를 다 풀러서 다시 뜬 거라서 그냥 스팀만 쐬줬고, 얘는 꼬불면을 다시 떴던 거라 그런지 스팀을 해도 뭔가 묘하게 꼬불텅거리는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탁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기 때문에 다 뜨고 나면은 세탁 한 번 할 거거든요. 얘도 그냥 세탁을 한 번 해야 되나? 아무튼 영상을 안 찍는 한 일주일 남짓 시간 동안 저는 몰래 이거를 다 떠서 혼자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입고서 영상을 찍은 적도 있어서 본 적이 있는 거여가지고 어떤 건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입고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요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단추 사이즈를 요 블루소다 칩에는 18mm인가 15mm인가 짜리를 샀고, 여기 이 라즈베리 초코에 쓸 단추는 사서 보니까 12mm? 11mm 정도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단추 구멍을 내놓은 게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두 버전이 지금 단추구멍 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큰 구멍을 낸 쪽에는 덮어 씌운 다음에 다시 가마코를 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줬고, 요거는 그냥 바늘 비우기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합쳐서 떠주는 식으로 해서 구멍을 작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큰일이네요. 완성은 가까워지고. 이제부터는 이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이 웨하스 실이니까 그냥 묻어가서 웨하스 블라우스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평단인데 이 평단이 끝나면 소매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이따가 비 올 거라는데 다들 우산을 챙겨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 날을 찍어서 이어 붙이는 거랑 하루를 통째로 통으로 촬영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재밌으신가요? 비교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비교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목 관리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 나눴더니 레몬청이나 생강청이나 이런 청으로 된 차들을 많이 추천을 주셨는데, 저희 집에는 당뇨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차는 안 마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청차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네요. 그리고 즙류 같은 거는 여러분 드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액체 형태로 된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소화 흡수를 위장에서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간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위에서 쪼개주면 간으로 가서 분류해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분류해서 안 좋은 거는 해독하고 단백질 같은 거는 간에서 직접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데 아마 흡수도 대부분 간에서 할 거예요. 꼭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근데 소화되는 속도가 빠르면 런치 타임에 카페에 알바생이 한 명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회사 모든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커피 먹으러 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과부하 걸리고 많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즙류로 된 음식의 섭취는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체로 된 음식을 먹는다 할 때는 프로틴을 먹기는 먹는데요. 매일 먹지 않고 있고 가끔 가다가 오늘따라 단백질 양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할 때에만 하루에 한 잔 이내로 제한해서 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즙류를 마실 때는 조심하세요. 이번 단부터 소매분리인데 뭐라고 하더라? 쉼코 해두는 케이블이 아닌데 아무튼 그게 저쪽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어딘가가 엄청 자라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